중국과 대만의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만을 삼키려는 중국의 야욕이 멈출 줄 모르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주변 정세에 불 건너 남의 집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과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등이 맞물려 세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초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쉽게 벌어질 수 없다는 분석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한국 해군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는 얼마 전에 있었던 대만 총통 취임식에서 중국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세계가 전쟁 공포에 떨지 않도록 보장하자면서 중국과 대만의 현재 상황을 유지하자는 취지의 취임사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문공과 무화를 멈추라. 대만과 함께 글로벌 책임을 짊어지고 대만 해협과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자고 직언했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의 눈치를 보던 그동안의 흐름과는 다른 양상에 모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하고 공격적인 어조로 중국의 침범에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공과 무화라는 표현에서 대만의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공이란 말로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 외교적인 의미로는 쉽게 대만을 압박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무화는 무력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대만 해협 주변에 중국 해군 및 공군 병력을 배치해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중국의 정면을 향해 대만 압박을 멈추고 교류와 소통을 강조하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대만이 단호하게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해협에서 무력 시위를 강행했습니다. 대만의 신임 총통이 취임식을 마치고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하면서 대만을 또 다시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을 중심으로 포위훈련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대변인은 대만 독립을 도모하는 분열 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대만의 반중 발언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더욱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대만과 인접한 푸젠성과 푸젠 해양경찰도 함정 편대를 통한 법 집행 훈련을 전개하며 대만 압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칭더 총통 취임식 발언에 대한 답으로서 보여준 무력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규모가 컸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정도로 대규모 훈련이 벌어진 것은 9개월 만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6월 대만 침공을 정말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위협을 주기 위한 훈련의 수준이 이전의 그것들과는 다르게 구체적이었을 뿐 아니라 섬나라인 대만을 사면에서 포위하며 더욱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흡사 대만 국민들이 섬을 탈주할 것을 대비하고자 벌인 시뮬레이션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중국의 6월 대만 침공에 대한 루머에 더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금을 마구잡이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금은 전쟁이 벌어질지 아닐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주요 판단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시 가장 안전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최근 금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좀처럼 떨어질 기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금을 앞뒤 안 보고 사들이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정세가 불안해도 이 정도로 가격이 이렇게 폭증하는 것에 의문을 품었고 다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었는데요. 실제로 페이퍼 컴퍼니 등의 유령 회사를 앞세운 중국이 금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금값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중국 쪽에서 금을 사들이는 것을 포착했죠. 그렇기에 중국의 전쟁 가능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국제 제재 등 다양한 이유로 러시아의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 철저히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금을 미리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전쟁 시 금 외에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금값이 치솟는 만큼 미국 국채 또한 수치가 상승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금은 사모지만 미국 국채는 팔고 있는 모순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냥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기에 중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미국 내 경제 불황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까지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만 전쟁까지 벌어진다면 그 비용을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빠질 게 분명하죠. 중국이 섬나라인 대만 침공 시 해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으나 미국은 현재 해군의 물량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WSJ에 따르면 오히려 중국은 현재 370척인 함정을 2030년까지 435척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은 292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하나 단시간에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죠. 이에 물량의 간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은 숙련된 건조 기술자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의 조선소가 낙후되어 제대로 된 군함 건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미국 해군성 장관은 세계 조선 강국에 속하는 한국 등을 언급하며 동맹국의 함정 건조를 맡기는 등의 방안을 주장하고 있죠.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2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비롯해 주요 조선소를 직접 찾으며 건조 능력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는데요. 미 해군의 위기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중국이기에 미국의 대응이 어려운 6월 초 대만 침공은 사실상 그냥 나온 말이 아님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미 전략안보 싱크탱크에서 시뮬레이션 전쟁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전쟁, 특히 대만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양안전쟁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지 계산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미국이 승리할지라도 더 이상 초강대국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결과였습니다. 미국 방산업체에서도 유럽처럼 무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대만에 약속한 25조 무기 지원도 차질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여러 상황을 조합해 볼 때 중국의 6월 침공 루머가 왜 나도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일은 결코 쉽게 벌어질 수 없다는 분석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강력한 해군력이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규모로는 중국 해군이 대한민국 해군을 압도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만큼은 중국 해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이전부터 열악한 전력으로도 국제연합훈련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며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강군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의 환태평양 합동연습인 림팩에서의 활약상을 조금 언급해본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활약상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금 거슬러 올라가 1998년 림팩에 참가한 대한민국은 5번 장보고급 잠수함인 이종무함을 파견했습니다. 림팩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칼빈슨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전투단과 이동로 차단 작전을 펼치는 데 참여했었는데요. 당시 훈련에 참가했던 6개국 함정의 모의 전투에서 놀라운 전과를 보여줬습니다. 황군과 청군으로 나눠 실시된 모의 전투에서 청군에 속한 한국 해군은 바로 미국의 벤저민 프랭클린급 핵추진 잠수함인 카메하메함의 가상 어뢰를 발사, 격추했습니다. 이후에도 큰 전과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기세로 미국 함정 5척과 칠레 구축함을 격파하는 등 총 13척의 함정을 가상 격파하는 활약을 선보였죠. 이종무함은 훈련이 끝나는 날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99년 림팩에서도 대한민국 해군의 전투 능력은 또 한 번 빛을 발했습니다. 장보고급 잠수함 2000함이 표적함이던 1만 2000톤급 순양함 오클라호마 시티를 어뢰단 한 발로 두동강 내 격침시켰습니다. 당시 미 해군에서는 순양함급이면 여러 발을 맞아도 견딜 거라고 생각하고 표적함으로 삼았었는데 단 한 방에 침몰해버리며 이후 훈련은 가상 표적을 상대로 실시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과를 냈던 한국의 함대는 2004년 벌어진 림팩에서 절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전과는 전설로 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상대방의 모든 수상함에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은 탐지되지 않으면서 이지스급 구축함 2척, 일본 일반 구축함 4척을 격파했고 모든 훈련이 종료될 때까지 장보고함을 탐지하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훈련이 끝난 직후 미 해군 항공모함 뒤편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장보고함의 모습이 공개되면서 미 해군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실전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소름 돋을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장보고함은 퍼펙트 장보고라는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활약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2018년에 벌어진 림팩에서도 장보고급 잠수함 박이함은 함정 12척을 격침하며 상대방 해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존 알렉산더 미 해군 3함대 사령관은 박이함의 신출귀몰함에 경악하며
박이함 한 대를 찾기 위해 항공전력은 물론 잠수함 여러 대를 전개했지만 탐지를 못했다고 말하며 한국 잠수함의 은밀성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2022년 림팩에는 미국과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을 제치고 한국인이 최고 지휘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해군 함정도 제대로 없어 림팩 첫 참가 당시 귀여운 해군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괄시를 받았던 대한민국이 2022년에는 최고 지휘관의 자리에서 다국적 함대를 호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30년대 림팩 참가 함정 절반이 한국산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해외 함정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중국도 잘 알고 있기에 대만 침공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요. 자국 군함이 훨씬 더 뛰어난 스펙을 가졌다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한국 해군을 탐지는커녕 당하기만 하자 중국 해군 사령관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하죠. 그러니 한국 해군의 존재만으로도 대놓고 대만을 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술적 능력을 넘어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도 넘사벽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에 있어 한국 해군의 존재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국 해군의 위상에 박수를 보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